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계정기의 종류 및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릴레이 계정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릴레이 계정기는 전자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그 전자코일이 전자석이 되어서 그 전자석에 의해 접점을 개폐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이미지가 8핀 릴레이 계전기가 됩니다. 8핀 릴레이 계전기. 자, 여기 계전기에 전원부에 전원을 인가를 해서 전류를 흘려주면 이 안쪽에 코일 부분이 있습니다. 코일 부분이 전자석이 되어서 여기 동판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릴레이 계전기가 됩니다. 자, 이때 이 전자석이 안에 있는 코일이 전자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여자가 되었다. 자, 코일에 전류를 흘려 전자력을 갖는 상태, 즉 안에 있는 코일이 전자석이 된 상태를 우리는 여자가 되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전자석이 풀려버리는 현상, 즉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아서 전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이 상태를 우리는 소자라고 합니다. 소자.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자력을 잃어 원래 위치로 되는 상태를 소자. 자, 해서 우리는 앞으로 여자라는 말과 소자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릴레이 계전기에 전원부 그리고 접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8핀 릴레이 계전기는 이러한 내부 접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점, 여기 다리가 8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다리마다 번호, 넘버가 다 적혀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평면도로 봤을 때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전원부는 2번과 7번입니다. 2번과 7번에 전원을 인가를 해주면 이 안에 있는 코일이 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가 되면 내부에 있는 접점이 작동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부에 있는 접점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여기 1번과 8번이 기준점이에요. 즉 공통 접점인데 이 점을 기준으로 하나는 붙어 있고요. 하나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접점을 우리는 비접점이라고 배웠고, 떨어져 있는 접점을 우리는 노멀 오픈, NO, 즉 A 접점이라고 배웠습니다. 8P는 이러한 접점이 2개가 존재합니다. A 접점 같은 경우는 1번, 3번, 자, 그 다음 옆에 접점 8번, 6번이 A 접점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항상 붙어있는 B접점은 1번, 4번, 그 다음 8번, 5번이 B접점에 해당돼요. 그래서 A접점은 이렇게 생긴 모양을 말하고 B접점은 이렇게 생긴 모양. 자, 그리고 각각의 접점은 1번, 3번, 8번, 6번, B접점은 1번, 4번, 8번, 5번으로 구분되는데 잘 보시면 1번과 8번이 공통접점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접점이란 것은 일종의 기준접점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접점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해서 이 접점을 개별로 쓸 때는 공통접점을 이렇게 바꾸어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지금 이것처럼 한 점을 기준으로 A 접점과 B 접점이 동시에 있는 접점을 구현을 할 때는 반드시 공통 접점을 위치를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있을 때는 공통 접점의 위치를 바꾸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것처럼 A 접점과 B 접점이 함께 있을 때는 공통 접점의 위치를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11핀 릴레이입니다. 11핀 릴레이는 역할이 전원을 인가를 해서 전류를 흘려주면 내부에 있는 코일이 여자, 즉 전자석에 되어서 접점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계전기를 말합니다. 11핀은
앞서 8핀과 다르게 동판이 3개 있습니다. 즉 접점이 3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3개가 있죠. 전원부는 2번, 10번이 됩니다. 전원은 보통 이렇게 동그라미로 많이 표기를 해요. 동그라미. 그리고 릴레이 계전기는 전원을 표기를 할 때 RY, R, 그리고 X라는 명칭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원은 2번, 7번. 8P는 2번, 7번이라고 썼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A 접점은 자, 접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항상 어떤 게 있냐면 공통접점이란 게 있습니다. 1번이죠. 그 다음 공통접점, 이게 공통이 되겠네요. 3번 되겠죠. 그 다음 공통 11번이 됩니다. 이 접점이 공통접점이 되는데 이 접점을 기준으로 1번, 5번이 B접점이고 1번, 4번이 A접점입니다. 그 다음 3번을 기준으로 3번 그리고 7번이 B접점이고 3번, 6번이 A접점이 되겠죠. 그 다음 11번을 기준으로 11번, 8번이 B접점이 되고요. 그 다음 11번, 9번이 A접점이 됩니다. 이러한 접점이 3개 있는 것을 우리는 11핀 릴레이라고 합니다. 11핀. 자, 14핀 릴레이 마찬가지입니다. 릴레이 계전기고요. 내부에 접점이 하나, 둘, 셋, 넷. 내부 접점이 4개 있는 것을 우리는 14핀 릴레이라고 합니다. 전기 기능사에서는 이 14핀 릴레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보통 8핀, 거의 대부분이 8핀, 가끔씩 11핀이 나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4핀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14핀 릴레이의 내부도가 이렇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은 13, 14, 그 다음 공통은 9, 10, 11, 10이고 이 점을 기준으로 각각 A와 B접점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전기의 접점 상태를 보실 텐데요. 우리가 스위치의 A접점, B접점, C접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계전기도 마찬가지 A접점, B접점, C접점이란 게 있습니다. A접점은 항상 열려있는 접점을 말하고 노멀 오픈, 즉 그림을 보시면 동작 전 상태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안에 있는 코일이 여자가 돼서 작동을 하면 이렇게 접점이 동작되는 형태가 되겠죠. A접점은 세로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접점이 항상 우측에 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을 때는 접점이 위로 가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A접점이라고 하고요. B접점 같은 경우는 코일 부분이 여자되기 전 항시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코일이 여자가 되면 이 접점이 이렇게 열려지는, 개방되는 형태가 됩니다. 개방되겠죠? 그리고 접점은 세로로 되어 있을 때는 좌측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가로로 되어 있을 때는 접점이 이렇게 아랫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접점을 우리는 B접점, 노멀 크로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C접점이란 게 있습니다. C접점. 자, 이 부분이 공통 부분입니다. 공통 부분을 기준으로 하나는 붙어 있고, 요거 지금 붙어 있죠? 그리고 하나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요거 일단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 둘, 셋. A 접점과 그 다음에 B 접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접점을 우리는 C 접점이라고 하고 다르게 절환 접점이라고 합니다. 절환. 자, 요게 공통. 여기 지금 붙어 있으니까 B 접점. 여기 열려 있으니까 A 접점 되겠죠? 그럼 요 모양을 그대로 옮기면 요게 공통. 그 다음에 닫혀 있는 B 접점이 이 부분 되고
개방되어 있는 A 접점이 이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타이머 계정기가 됩니다. 타이머 계정기의 외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타이머 계정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이머 계정기의 특성은 앞서 우리 릴레이 계정기와 조금 다릅니다. 릴레이 계정기는 전원을 인갈했을 때 내부 코일이 여자가 되어서 접점을 개폐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우리는 릴레이라고 했는데, 이 타이머 같은 경우는 전원을 인가했을 때 바로 접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을 하지 않고 이 타이머의 설정 시간을 맞춰 놓으면 설정 시간 이후에, 즉 일정 시간 경과 후 접점이 작동하는 한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타이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타이머 같은 경우는 전원 부분이 2번, 7번입니다. 자, 전원은 보통 이렇게 동그라미로 T라고 많이 적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접점이 크게 순시 접점과 한시 접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 순시 접점은 잘 쓰지 않지만 전기 기능사에서는 이 순시 접점도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순시 접점은 전원 인가와 동시에 동작하는 접점을 말합니다. 1번, 3번이라 보시면 되고, 타이머의 역할을 하는 접점은 한시 접점이에요. 이 접점을 우리가 타이머의 역할하는 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머 역할하는 접점. 자, 해서 타이머 역할하는 이 접점은 우리가 공통 접점을 가리켰을 때 이름이 같고 A 접점, B 접점이 함께 있으면 우리가 공통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A 접점과 B 접점이 같이 이렇게 묶여 있고, 이 접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 8번으로 가 있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타이머의 한시 접점은 공통 접점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은 몇 번? 8번 되겠고요. B 접점은 5번, A 접점은 6번입니다. 공통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되고, 단독으로 A 접점 쓸 때는 8번, 6번, B 접점은 8번, 5번을 쓰시면 됩니다. 자, 생긴 모양은 타이머와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이름이 후리커 계정기인데요. 자, 생긴 모양은 타이머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이머와 마찬가지로 on, off이란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on, off이란 것은 어떤 의미냐면, 타이머에 전원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on이 되고요. on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설정 시간이 되면 여기 off에 불이 들어가는 게 이 타이머 계정기류의 특성이 됩니다. 후리커 계정기는 일종의 타이머 계정기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봤는데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초라는 시간을 맞춰 놓습니다. 1초라는 시간을 맞춰 놓으면 그 1초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접점이 붙고 떨어짐을 반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소방차의 사이렌 혹은 경찰차의 사이렌을 보시면 소리 한 번, 그 다음에 램프 불빛 한 번, 이게 반복을 하죠. 일종의 후리커 계정기를 썼는 그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비상깜빡이, 자동차의 비상깜빡이도 이 후리커 계정기를 썼습니다. 접점 번호는 타이머랑 동일합니다. 전원은 2번, 7번이 되고요. 2번, 7번. 그 다음 공통접점을 8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접점을 8번. 그 다음 B접점이 5번, A접점이 6번입니다. 이 후리커 계정기는 순시 접점이 1번, 3번 적어놨지만 없습니다. 자, 후리커 계정기, 타이머 계정기 접점 번호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머 계정기의 접점 및 동작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타임 차트란 것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이머의 보통 접점은 한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타이머고 이러한 접점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러한 접점의 명칭을 다른 말로 한시 동작
순시 복귀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타이머의 전원을 요만큼 인가를 해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타이머의 전원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작동은 설정 시간 이후에 접점이 작동을 하고, 즉, 요 특성이 한시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시 설정 시간 이후에 동작에서 코일의 전원이 오프되면 접점도 같이 오프됩니다. 그러면 비접점 같은 경우는 이 전원 코일 부분과 상관없이 계속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코일에 전원이 들어온과 동시에 타이머의 한시 특성이 작동을 해서 A접점이 작동할 때는 B접점은 오프가 되겠죠. 즉 0상태가 됩니다. 여기는 1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코일의 전원이 오프가 되면 다시 1상태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한시 동작, 순시, 복귀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타이머 계정기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기능사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한시 동작, 순시, 복귀형과 반대인 타입이 있습니다. 자, 기호도 반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동작은 바로 합니다. 코일의 전원이 인가되면 접점이 바로 동작됩니다. 바로 동작돼요. 자, 그러면 타이머의 기능을 언제 하냐면 타이머의 전원이 오프됐을 때 이 순간 타이머의 한시 동작 특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정 시간 이후에 접점이 오프가 되는 특성이 나와요. 그럼 비접점은 이 동작되는 이외의 시간에 동작되는 이러한 특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전기 기능사에서는 순시 동작 한시 복귀형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한시 동작 한시 복귀형입니다. 자, 기호를 보시면 타이머의 한시 동작 순시 복귀형, 그 다음 순시 동작 한시 복귀형의 접점이 모두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것은 동작 상태가 어떠냐면 코일의 전원이 이렇게 인가됐을 때 자, 설정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고 오프되는 것도 설정 시간 이후에 오프되는 특성이 한시 동작, 한시 복귀형이 되고 일반적으로 프리퀄 릴레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구동용 기기, 즉 중계 역할을 하는 제어기를 말합니다. 쉽게 이 전자 접촉기를 이용해서 모터, 즉 전동기를 기동 정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자 접촉기는 보시면 모터 부분에 연결을 할 주회로 부분과 그 다음 시퀀스 보조 회로의 접점 역할을 하는 보조 접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 접점 그리고 전원 해서 총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원은 6번, 12번 그리고 주 접점은 지금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1번, 2번, 3번 그 다음 2차 측이 7번, 8번, 9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그 다음 7, 8, 9 그 다음 보조 접점 A 접점은 4번, 10번 되고요. B 접점은 5번, 11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 개폐기라는 게 나오는데 실제 전기 기능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전자 개폐기란 걸 한번 넣어 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MC 혹은 PR인 마그네틱 코일 혹은 파워 릴레이라고 하는 전자 접촉기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이 THR이라서 열동 계전기를 의미합니다. 자, 이 전자 접촉기 MC 같은 경우는 주접점과 보조접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접점의 약호는 다음과 같고요. 보조접점의 약호는 다음의 형태처럼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 THR 같은 경우는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주접점을 차단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보조접점을 차단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뉘고, 그리고 이 전자접촉기와 THR을 합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자개폐기라고 합니다. 전자개폐기는 전자접촉기와 그 다음 열동계전기, 이게 THR입니다. 요거 두 개를 합하는 것을 우리는 전자개폐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과전류 계전기는 다른 말로 EOCR,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라고 하고, 자, 실제 전기 기능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전기가 됩니다. 원동기에 과전류가 흘렀을 때 그 전류 값을 검절해서 주회로 부분과 보조회로 부분을 차단시키는 계전기로서 주회로 부분의 계전기 접점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7, 8, 9가 되고요. 그 다음 보조회로 부분의 접점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보조회로 부분에서 형태가 보면 공통 접점이 있습니다. 10번, 11번 이게 공통이 되는데 11번은 사용하지 않고요. 10번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10번이 공통입니다. 공통은 10번. 그 다음 B접점은 4번, A접점이 5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원은 6번, 12번이 돼요. 6번, 12번. 많이 쓰는 계전기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네, 요 접점 번호는 어차피 시험을 칠 때 모두 주어지지만 요 구성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특수 계전기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온도 계전기를 봅니다. 온도 계전기의 외형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타이머랑 비슷한데 여기 도시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리고 온도 계전기는 8핀 소켓에 삽입을 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 계전기의 내부 접점 회로들을 먼저 봅니다. 전원은 7번, 8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원은 7번, 8번. 그리고 온도 계전기는 약호로 TC라고 씁니다. TC. 접점은 4번을 공통 접점을 기준으로 A접점은 5번, B접점은 6번으로 쓰고 있습니다. A접점은 4번, 5번, B접점은 4번, 6번. 그리고 이 온도 계전기는 온도를 검출해서 계전기의 접점을 작동을 시킵니다. 즉 설정 온도에 도달되면 ON 혹은 OFF 동작을 하는 계전기를 말하는데, 그 온도를 검출하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열전대 혹은 열전쌍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1번, 2번이 있는데 1번이 플러스 측이고 이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번이 플러스 적색 되겠고 2번이 청색 마이너스가 됩니다.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를 잘 맞추어서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실제 이 열전상의 이미지 및 연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열전상의 실제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1번을 적색 플러스 2번을 마이너스 청색 했는데 요 두 개의 단자를 각각 1번, 2번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 원하는 온도의 다이얼을 돌려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열전상에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여 줍니다. 그때 현재 온도가 설정 온도 이하가 되면 A접점이 동작하게 돼서 온램프가 점등합니다. 현재 온도가 설정 온도 이하가 되면 A접점이 동작해서 온램프가 점등하고, 현재 온도가 설정 온도 이상이 되면 B접점이 동작하여 오프램프가 점등하게 돼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게 온도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온도 계전기.
자, 두 번째 특수 계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트리스 스위치라고 하는 계전기가 되겠는데요. 생긴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리가 8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8핀 소켓에 삽입을 하여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접점 회로들을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전원은 5번, 6번, 그리고 플로트리스를 보통 사용할 때 약호로 FLS라고 씁니다. 공통 접점을 가지고 있고요. 4번이라는 공통 접점을 가지고 있고 4번, 2번이 비접점이 됩니다. 비접점. 그리고 4번, 3번이 A 접점이 됩니다. 여기 지금 NC, NO가 잘못되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루트리스 전극봉이랑 가지고 있는데 E1, E2, E3 형태가 됩니다. E1은 7번, E2는 8번, E3가 1번 형태로 되어 있고 이 플로트리스 스위치는 플로트리스 스위치 전극봉을 이용해서 저수조의 물을 자동으로 급수 또는 배수 제어를 하는데 사용되는 계전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플로트리스 스위치를 이용해서 급수와 배수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급수회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플로트리스 전극봉을 E1, E2, E3 각각 길이를 다르게 설치를 해요. 자, 급수라는 것은 이렇게 물을 채워 넣었으면 내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급수원에서 급수 펌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채워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2원까지 물이 찼으면 흘러 넘치겠죠. 그대로 놔두면. 그래서 2원까지 차면 전극봉의 그 접점이 작동을 해서 이 급수 펌프가 멈춥니다. 2원에 도달되면 모터가 자동으로 정지한다. 자, 그래서 여기 수도꼭지가 있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을 씁니다. 물을 써서 어디 E2 이하가 되면 물을 이제 보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모터가 돌아서 다시 물을 채워 넣습니다. 어디까지? 2원까지 채워 넣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급수 회로도라고 보고요. 배수 회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전극봉을 E1, E2, E3 이렇게 구성을 해둡니다. 그러면 수조에 물이 만수위가 되면, 즉 E1까지 올라가면 배수 펌프를 작동해서 물을 퍼냅니다. 그리고 물을 쭉 퍼내서 E2 이하가 되면 배수 펌프의 이 펌프를 멈춰야겠죠? 펌프가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E1에 도달하면, 즉 여기 E1에 도달되면 배수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됩니다. 물을 퍼내요. 그리고 물을 쭉 사용돼서 E2 이하가 되면 모터는 자동으로 정지를 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 보통 배수 회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